혹시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당신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중요한 업무 발표였을 수도 있고 몇 달째 책장에 먼지만 쌓여가며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내면의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단순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뤄왔던 나만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처럼 말이죠.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매일 더 길고 무거워지는데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그 미묘하고도 끈질긴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 이 조용한 저항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 문제로 씨름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대거나 단지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탓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믿으며 그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미루는 습관의 진짜 뿌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시간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 또는 행동의 부재는 훨씬 더 심오한 것,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침묵,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는 모든 순간의 밑바닥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우리의 감정, 상처, 두려움, 그리고 갈망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일을 늦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암호화된 심리적 메시지이며 우리가 매일 조용히 짊어지고 다니는 내면적 갈등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내일 해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일부는 동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혹은 반대로 성공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을까봐 또는 그것이 나의 취약한 무언가를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좌절시키는 그 습관이 사실은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루는 습관과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당신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모든 내면적 갈등에는 의미가, 즉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루는 습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고 숨겨진 구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칼 융의 사상이 어떻게 당신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통찰을 사용하여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당신이 종종 무시하지만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당신의 일부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미룰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미루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우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무작위로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는 평소라면 전혀 즐겁지 않을 방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더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만은 예외적으로 즐거워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방어기제, 즉 특정 과제와 관련된 정서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불편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불안, 또는 그 과제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융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신 안에는 변화와 성장, 행동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함의 안락함에 매달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죠. 종종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이 부분들을 융은 바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미루는 습관은 바로 이 내면적 갈등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이 자기 방해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하기에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할 바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우리는 오락, 메시지, 알림의 끝없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편리한 도피처 역할을 하며 특히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감정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 의해 더욱 심화된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회피의 순환에 가두고 우리의 불안과 죄책감을 키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목적의식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미루는 습관이 단지 나쁜 버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갈등을 탐색하고 정직과 연민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에서 마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운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숨겨진 패턴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덫에 갇힌 채 우리의 책임과 삶이 보류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미루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 의지, 규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며 칼 융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저장하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는 대신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잘 숨기기만 하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을 형성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과제를 미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림자의 미묘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제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다루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이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루는 습관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제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들도 함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우리를 방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직장에서 제출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앉아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심지어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당신의 작업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미루는 습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동기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에 대한 더 깊은 저항이나 운동하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 속에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과제를 피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내면적 갈등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융은 그것을 마주하고 포용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결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배경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루는 습관과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토대록 찾아 헤매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내면적 갈등의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기 탐구에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어떤 종류의 일을 피하는가? 마음속으로 목록을 만들거나 더 좋은 방법은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미뤄둔 대화나 중요한 결정과 같은 개인적인 삶의 일인가요? 이러한 과제들을 식별한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들은 종종 도전,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을 포함하고 있나요? 당신이 피하는 것들 뒤에 있는 공통된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의 미루는 습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관련된 감정에 대해 성찰해 보세요. 나는 미룰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아마도 중요한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잠시 피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다가 이내 좌절감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면의 갈등을 직접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미룰 때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기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일을 피할 때 우리는 종종 혹독한 자기 비판의 순환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엉망이야 또는 나는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우리 정신의 숨겨진 부분에서 나타나며 바로 이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마음 관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4가지 간단한 것을 적어보세요. 첫째,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과제. 둘째,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셋째,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그리고 넷째,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활동들. 이 일기는 단지 당신의 습관을 추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루는 습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글을 쓰면서 무의식적인 것을 빛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 결정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인식은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일단 당신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협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내면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칼 융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세요. 당신이 피해왔던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당신이 밀어내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다루는 것을 피한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택을 뒤에서 조종할 것입니다. 다음에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또는 나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둘째, 거대한 벽을 작은 벽돌로 나누세요. 미루는 습관은 종종 과제가 너무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관련 자료 조사하기 또는 개요 작성하기와 같이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이 작은 승리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추진력을 만들어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성장의 의식을 만드세요. 융은 의식과 상징의 힘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원하는 간단한 일과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15분 동안 글을 쓰거나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일관된 행동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미루는 습관 대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합니다. 넷째,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세요. 미룰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연민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자기 비판의 악순환을 깨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미루는 습관의 깊은 심리적 뿌리를 탐험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피해왔던 그 일을 향해 단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딛기를 초대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미뤄왔던 일 하나를 선택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노력은 미루는 습관과 함께 오는 불안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 단계들이 꾸준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당신을 더 진실되고 일치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매일 써내려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킬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현재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수하는 모든 과제, 당신이 맞서는 모든 두려움, 쉬운 일 대신 불편한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목록을 채우는 버전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나는 것. 마침내 당신 주변의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우주에 눈을 뜨는 것.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성장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당신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중요한 업무 발표였을 수도 있고 몇 달째 책장에 먼지만 쌓여가며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내면의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단순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뤄왔던 나만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처럼 말이죠.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매일 더 길고 무거워지는데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그 미묘하고도 끈질긴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 이 조용한 저항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 문제로 씨름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대거나 단지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탓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믿으며 그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미루는 습관의 진짜 뿌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시간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 또는 행동의 부재는 훨씬 더 심오한 것,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침묵,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는 모든 순간의 밑바닥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우리의 감정, 상처, 두려움, 그리고 갈망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일을 늦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암호화된 심리적 메시지이며 우리가 매일 조용히 짊어지고 다니는 내면적 갈등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내일 해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일부는 동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혹은 반대로 성공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을까봐 또는 그것이 나의 취약한 무언가를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좌절시키는 그 습관이 사실은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루는 습관과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당신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모든 내면적 갈등에는 의미가, 즉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루는 습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고 숨겨진 구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칼 융의 사상이 어떻게 당신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통찰을 사용하여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당신이 종종 무시하지만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당신의 일부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미룰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미루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우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무작위로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는 평소라면 전혀 즐겁지 않을 방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더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만은 예외적으로 즐거워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방어기제, 즉 특정 과제와 관련된 정서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불편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불안, 또는 그 과제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융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신 안에는 변화와 성장, 행동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함의 안락함에 매달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죠. 종종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이 부분들을 융은 바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미루는 습관은 바로 이 내면적 갈등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이 자기 방해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하기에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할 바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우리는 오락, 메시지, 알림의 끝없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편리한 도피처 역할을 하며 특히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감정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 의해 더욱 심화된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회피의 순환에 가두고 우리의 불안과 죄책감을 키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목적의식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미루는 습관이 단지 나쁜 버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갈등을 탐색하고 정직과 연민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에서 마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운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숨겨진 패턴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덫에 갇힌 채 우리의 책임과 삶이 보류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미루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 의지, 규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며 칼 융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저장하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는 대신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잘 숨기기만 하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을 형성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과제를 미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림자의 미묘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제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다루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이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루는 습관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제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들도 함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져서 우리를 방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직장에서 제출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앉아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심지어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당신의 작업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미루는 습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동기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에 대한 더 깊은 저항이나 운동하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 속에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과제를 피하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내면적 갈등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융은 그것을 마주하고 포용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결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배경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루는 습관과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그토대록 찾아 헤매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내면적 갈등의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기 탐구에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보통 어떤 종류의 일을 피하는가? 마음속으로 목록을 만들거나 더 좋은 방법은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면 미뤄둔 대화나 중요한 결정과 같은 개인적인 삶의 일인가요? 이러한 과제들을 식별한 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것들은 종종 도전,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을 포함하고 있나요? 당신이 피하는 것들 뒤에 있는 공통된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의 미루는 습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관련된 감정에 대해 성찰해 보세요. 나는 미룰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아마도 중요한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잠시 피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다가 이내 좌절감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면의 갈등을 직접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미룰 때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기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일을 피할 때 우리는 종종 혹독한 자기 비판의 순환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엉망이야, 또는 나는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우리 정신의 숨겨진 부분에서 나타나며 바로 이 무의식적인 믿음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는 바로 마음 관찰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4가지 간단한 것을 적어보세요. 첫째,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과제. 둘째,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셋째,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그리고 넷째,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활동들. 이 일기는 단지 당신의 습관을 추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루는 습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글을 쓰면서 무의식적인 것을 빛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 결정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기 인식은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일단 당신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그것들과 협력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은 당신의 내면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칼 융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세요. 당신이 피해왔던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당신이 밀어내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다루는 것을 피한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택을 뒤에서 조종할 것입니다. 다음에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또는 나는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둘째, 거대한 벽을 작은 벽돌로 나누세요. 미루는 습관은 종종 과제가 너무 크고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관련 자료 조사하기 또는 개요 작성하기와 같이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세요. 이 작은 승리들은 자신감을 키우고 추진력을 만들어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성장의 의식을 만드세요. 융은 의식과 상징의 힘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지원하는 간단한 일과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15분 동안 글을 쓰거나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일관된 행동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미루는 습관 대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합니다. 넷째,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세요. 미룰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연민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자기 비판의 악순환을 깨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미루는 습관의 깊은 심리적 뿌리를 탐험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피해왔던 그 일을 향해 단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딛기를 초대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미뤄왔던 일 하나를 선택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노력은 미루는 습관과 함께 오는 불안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 단계들이 꾸준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당신을 더 진실되고 일치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매일 써내려가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킬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현재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수하는 모든 과제, 당신이 맞서는 모든 두려움, 쉬운 일 대신 불편한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목록을 채우는 버전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깨어나는 것. 마침내 당신 주변의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우주에 눈을 뜨는 것.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성장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지는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당신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중요한 업무 발표였을 수도 있고 몇 달째 책장에 먼지만 쌓여가며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내면의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단순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뤄왔던 나만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처럼 말이죠.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매일 더 길고 무거워지는데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그 미묘하고도 끈질긴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게, 이 조용한 저항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 문제로 씨름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대거나 단지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탓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믿으며 그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미루는 습관의 진짜 뿌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시간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 또는 행동의 부재는 훨씬 더 심오한 것,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침묵,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는 모든 순간의 밑바닥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우리의 감정, 상처, 두려움, 그리고 갈망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일을 늦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암호화된 심리적 메시지이며 우리가 매일 조용히 짊어지고 다니는 내면적 갈등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내일 해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일부는 동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혹은 반대로 성공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을까봐 또는 그것이 나의 취약한 무언가를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좌절시키는 그 습관이 사실은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향한 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루는 습관과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당신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모든 내면적 갈등에는 의미가, 즉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루는 습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마음의 가장 깊고 숨겨진 구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칼 융의 사상이 어떻게 당신이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통찰을 사용하여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흔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당신이 종종 무시하지만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당신의 일부와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과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미룰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미루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우리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무작위로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는 평소라면 전혀 즐겁지 않을 방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더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만은 예외적으로 즐거워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방어기제, 즉 특정 과제와 관련된 정서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불편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불안, 또는 그 과제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융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신 안에는 변화와 성장, 행동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함의 안락함에 매달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죠. 종종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이 부분들을 융은 바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미루는 습관은 바로 이 내면적 갈등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이 자기 방해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하기에 완벽한 결과를 내지 못할 바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우리는 오락, 메시지, 알림의 끝없는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편리한 도피처 역할을 하며 특히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감정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 의해 더욱 심화된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회피의 순환에 가두고 우리의 불안과 죄책감을 키울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목적의식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미루는 습관이 단지 나쁜 버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갈등을 탐색하고 정직과 연민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에서 마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운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숨겨진 패턴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덫에 갇힌 채 우리의 책임과 삶이 보류된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미루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 의지, 규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며 칼 융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저장하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주하는 대신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잘 숨기기만 하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을 형성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과제를 미루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림자의 미묘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피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제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다루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이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루는 습관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제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들도 함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